안녕하세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노인복지시설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시설을 설치 신고해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바로 노인복지시설의 설비 기준이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역마다 노인요양원과 주간보호의 설치신고 수리시 인정 기준에 차이가 있다거나 사안별로 공무원이 다른 의견을 들이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지자체 공무원이 상세 설비 규정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 보건복지부의 질의를 통하여 답변을 받고 있어서 그나마 보건복지부를 통한 민원 해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간혹 가다가 보건복지부의 답변도 뚱딴지 같은 답변, 형식적인 답변, 성의 없는 답변, 현장을 잘 모르는 답변이 있을 때가 있어서 설치 신고를 진행하시는 분들의 원성을 사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이 노인복지시설에 한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신고가 지역마다 다르게 이루어지고 공무원마다 다르게 이루어지고 때마다 다르게 이루어져서 법규의 적용의 형평성을 잃게 되거나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아서 운영 중에 만의 하나 지정이 취소되었을 때 어르신 돌봄의 공백이나 환수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짚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부디 이 영상을 통해서 객관화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신고와 수준 높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으로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장기요양기관 지정 관련 심각한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누구는 법을 너무 잘 지켜서 손해를 보게 되고 누구는 법을 너무 안 지켜서 이득을 보게 되는 형평성 없는 법의 잣대, 바로 이 부분이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와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있어서 큰 문제다. 자,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법이 이제 가장 좀 심각한 내용이라서 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보시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기준 및 직원 배치 기준이 나옵니다. 자, 이 중에서 설비 기준에 보시면 가에 있어서 침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입소자 1명당 침실 면적은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나오죠. 자, 이거 엄청 중요하죠. 왜냐하면 시설의 정원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침실 면적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6.6제곱미터, 즉 2평이라는 이 기준이 모든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있어서 영향을 주고 있다. 노인복지시설로 설치 신고를 받는 데 있어서. 자, 근데 무엇이 문제냐? 자, 예를 들어서 침실이 이렇게 있어요. 침실이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 벽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침실인 거죠. 이렇게 벽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면적을 산정할 때에, 이 면적을 따질 때에 어떤 사람들은 이 중앙으로부터 면적을 산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중앙으로부터 이렇게 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또는 어떤 사람들은 요 내경으로 산정을 한 사람들도 있죠. 자, 요 두 경우 다 지금 설치 신고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다. 자, 근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는요,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라고만 규정이 되어 있지 내경으로 한다 또는 중심체로 산정한다 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이 내경으로 하세요 하면 내경으로 해야 되는 거고 뭐 아무 얘기 없으면 그냥 중심체로 산정해서 간다는 거죠. 자, 그때에 만약에 정원의 변화가 있다고 하면 이거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어르신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경으로 산정이 되어야지만이 어르신들께서 넓은
이 실내 구조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중심체로 만약에 면적을 산정했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 부분만큼의 어르신들의 좀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기준이 없어요. 네, 정확한 기준이 법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거나 전화상으로 물어보거나 하게 되면은 내경으로 안내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런 내경에 대해서 과연 지자체 공무원들이 잘 숙지를 하고 설치 신고를 해줄 때에 이거를 적용한 데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이냐는 겁니다. 그러면 아는 사람은 알아서 지켜가지고 손해를 보고 모르고 그냥 넘어간 사람들은 그냥 넘어갔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이 부분 어떻게 지금 다시 정리할 거냐? 자,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평성 없는 법의 잣대가 이거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거에 대한 어떤 지침을 다시 만들어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이 형평성 있는 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냥 뭐 보건복지부에서는 내경으로 하세요 안내하고 지자체에서는 모르니까 그냥 설치 신고 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구는 정원이 뭐 2명, 3명 더 나오고 누구는 덜 나오고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겠죠. 이거는 반드시 이런 내용들이 지금 노인복지법 설치 신고에 대한 기준들에 있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 다 정리가 돼야 되겠죠. 예를 들면 또 이런 부분이에요. 침실 바닥 면적의 7분의 1 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한다. 그러면 바닥 면적에 내경이냐 중심체냐 또 나오겠죠. 더불어서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부 설치 신고가 나온 그런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바깥 공기에 접한다고 하면 이게 이제 시설이라고 보고요. 자, 여기에 창문이 있다고 해요. 이렇게. 자, 창문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침실이 이런 식으로 설비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침실이 바깥 창문에 딱 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부에도 이렇게 침실을 둬서 여기에 창문을 두고 침실을 설비해 놓은 시설들이 일부 있다. 자, 그랬을 때에는 이게 과연 내부에 외부에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럼 바깥 공기가 어디냐? 바깥 공기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해하기에는 시설 외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깥 공기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과연 이 경우에 있어서 창문 외부에 있어서 창문 외부의 이 부분이 바깥 공기이냐? 또 이런 건 또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그런데 이런 부분도 그냥 적용을 받아서 설치 신고가 된 시설들이 일부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는 법을 잘 지켜서 손해보고 누구는 법을 너무 안 지켜서 이득을 보게 되는 이런 상황 좀 정리가 되어져야 되겠죠. 해소가 되어져야 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아유, 뭐 법에 없는 내용들은 하지 마세요.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죠. 지금 이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이라는 것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법의 적용은 어르신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운영자를 위한 기준으로만 치우쳐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평성 없는 법의 잣대는 빨리 개정이 되어서 모두가 공통화된 기준으로 적용을 받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기준이 정비가 될 때에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쾌적한 시설, 안전한 시설의 방향으로 정비가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공무원이 모르면 넘어가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실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공무원분들이 모르시면은 뭐 이런 부분들 그냥 넘어가는 거죠. 특히나 중요한 꼭지점이 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안들 같은 경우에는 지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공무원이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제가 이제 되었는데 그럼 과연 그 지정심사위원분들은 그런 내용들 잘 알고 계실까요? 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요. 제37조 제1항에 있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1차 위반에도 지정 취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신고를 한 사람에게 모든 귀책 사유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법 규정인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대로 다 제출을 했고 사실대로 시설의 현황들을 다 작성해서 시군구에다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모르고 넘어가서 장기요양 기관이 지정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때에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짚어져서 이 부분이 이거는 지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노인복지시설로 설치 신고가 되어져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되어졌다. 자, 이러한 경우들이 있을 때에 자, 1차 위반에도 지정 취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정 취소가 돼버렸을 때에 과연 어르신에 대한 돌봄 공백과 또는 환수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 신고자에게만 돌아가는 상황에 있다. 자, 그래서 공무원분들께서 모르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 이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실태라든지 또 지금 시행이 되는 지정심사위원분들께서 과연 이런 내용들 다 알고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지 또 그리고 법에서는 이런 1차 위반만 해도 지정 취소라는 아주 그 좀 엄격한 법의 잣대를 지금 해놨는데 과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뭐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그리고 공무원분이 몰라서 넘어가는 건데 거짓으로 한 것도 아니거든요. 자, 이런 거에 대한 사실관계 뭐 이거 어떻게 증명해낼 거냐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의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런 거는 좀 구체적으로 또 내용들을 법규들을 정비를 하거나 또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설비 기준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서 이게 거짓이 아니었다. 또 부정한 방법이 아니었다. 이런 거에 대한 책임 소재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법규로 좀 바뀌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모든 책임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있는 불합리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신고가 법규 기준에 따라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취소될 수 있겠죠? 자, 이때 책임 소재를 다툰다면 모든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한 신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신고인은 작성해서 다 제출한 죄밖에 없어요. 다 제출했는데 그 내용을 검토한 사람들이 검토하고서 설치 신고를 내준 거죠. 자, 내줬는데 자, 이게 문제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거를 검토한 사람들에게 책임도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토한 사람의 책임이 더 큰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설치 신고를 하는 걸로 제출을 했을 뿐이거든요. 신고인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짓이나 어떤 부당한 방법으로 제출한 게 아닙니다. 다 사실 그대로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신고를 수리한 그 지자체에서 그걸 검토하신 분들이 신고 수리를 거부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부하지 않고 그냥 수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거를 신고 수리를 받은 그 지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나중에 가서는 신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와 실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 좀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담당 공무원분들은요, 나중에 나 몰라라 하면은 그만인 상황인 거거든요. 자, 시군구 노인복지시설 담당 공무원분들은 전임자가 정해진 기간의 인사이동에 따라서 교체되기 때문에 나중 가서 뭐 딴 소리 하거나 뭐 나 몰라라 하면은 그만인 상황 아닌가요? 잘 모르겠다고. 그때 뭐 어떻게 진행이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뭐 신고인만 지금 붕 뜨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직이 돌고 돌고 있어서 담당 공무원분들의 책임 소재에 대한 것도 확실히 좀 짚어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뭐 지금 노인복지시설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어떤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뭐 대단한 역량이라든지 어떤 경험이나 경력이라든지 시설을 운영해 본 뭐 그런 것들이 그런 경험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분들께도 왜 이렇게 설치 신고를 했냐라고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그렇다고 하면은 담당 공무원분들도 어떤 연수제도라든지 또는 교육을 받게 해서 담당 공무원분들의 역량을 좀 높여주거나 뭐 방안이 있어가지고 교육도 다 받고 또 어떤 뭐 경험도 있고 뭐 자격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설치 신고가 잘못 이루어졌다고 하면 당연히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지만은 뭐 담당 공무원분들 그냥 자료에 나와 있는 거 찾아가지고 보고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설치 신고를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또 담당 공무원분들께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또 근데 현실은 그런 담당 공무원분께서 설치 신고를 내주고 그러고 나서 다시 인사 이동에 따라서 교체가 돼버리면은 그 책임 뭐 이런 거 어떻게 하냐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직이 돌고 돌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들이 확실하게 좀 개정이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완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인정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인정을 못 받게 되는 현실이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의 지금 실정이라는 거예요. 자, 법규는 있는데 상세규칙이 없어서 지역마다 공무원에 따라서 달라지는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의 문제점이 있다. 자, 더군다나 누군가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해서 작성해서 제시하잖아요. 그러면 그제서야 분별력 없이 그냥 그 규제까지도 같이 그 규정을 적용하게 해서 뭐 규정만 그냥 막 늘어놓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지금 시군구 노인복지시설 담당 공무원분들께서 설치 신고 시에 적용하고 있는 규정의 실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다른 일부의 분들께서 진짜 설치 신고 뭐 어떤 그 계획서라든지 이런 거를 제출할 때에 많이 적지 말자. 지금 이제 시설을 운영하고 계신 원장님들 사이에서도 이런 게 있죠. 가급적이면은 어떤 필요한 사안들, 뭐 어떤 법규나 그런 것들이 지금 새로이 나오게 되면 이런 거 굳이 뭐 시군구에다 얘기하냐. 그래서 얘기해가지고 또 일만 만들지 말자. 이런 상황으로 논의들이 이루어지기도 한 것이었죠. 그래서 필요한 법규라고 하면은 규정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빨리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미흡한 규정이라고 하면 보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들이 지금 제대로 마련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상세 규칙 자체도 없어서 지역마다 공무원에 따라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기준과 인정 기준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법의 형평성 문제,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실정들에 대한 개정과 보완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장기요양기관 지정 관련 문제점들을 살펴보셨는데요. 여러분도 언론을 통하여 많이 접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야 하는 시대를 맞았습니다. 노인요양원과 주간보호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시국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와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있어서도 확실한 변화와 개혁, 그리고 형평성 있는 법규 적용이 필요합니다. 자칫하다가는 수많은 어르신들께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직시했으면 합니다.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보금자리는 노인복지시설 설비 기준의 정비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